오늘은 여우색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에는 이 산 저 산에 여우가 많았습니다. 여우들 사이에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신랑 셋을 잡아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일까? 그렇다면 밤골 뒷산에 사는 백년 묵은 암여우는 무덤가로 갔어요. 마침 오늘 밤골에 혼례식이 있으렸다. 히히. 암여우는 무덤 위에서 훌쩍 제주를 넘었어요. 그러자 암여우는 예쁜 새색시로 변하였습니다. 그때 밤골 최진사 집에서는 딸의 혼례가 한창 치러지고 있었어요. 아휴, 신부가 예쁘기도 하지. 신랑은 어떻고요?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손님들이 저마다 떠들어대는 소리로 앞마당이 시끌벅적하였습니다. 최진사는 딸과 사위를 칭찬하는 말에 신이 났어요. 아이고, 칭찬들 그만하고 어서 음식이나들 들어요. 마침내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어요. 신방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겹게 마주 앉았어요. 신랑은 해벌쭉, 신부는 방싯방싯, 웃음을 그칠 줄 몰랐어요. 자, 잔을 바꾸려. 신랑이 술잔을 건네주었어요. 아이, 부끄러워요. 신부가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더니 촛불이 꺼졌습니다. 이런... 신랑은 얼른 촛불을 켰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부가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얼굴도 옷차림도 같은 신부가 둘이라니? 신랑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맞아, 백년 묵은 여우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새 신랑을 잡아먹는다더니 둘 중 하나는 여우가 틀림없어. 신랑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진짜예요. 아니에요. 저예요. 두 명의 신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겼어요. 이 여우야, 어서 썩 물러가거라. 뭐라고? 너 너야말로 여우지? 그런데 한 신부가 자꾸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옳다. 내가 바로 여우로구나. 신랑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네가 바로 백년 묵은 여우로구나. 에잇! 신랑은 더듬거리는 신부를 문 밖으로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서방님! 신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 하지만 이제 안심해요. 신랑이 희죽 웃으며 말하였어요. 서방님이 저를 여우라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방 안에 있던 신부도 쌩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소. 자, 이제 그만 잡시다. 신랑과 신부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얌전히 누워 자던 신부가 슬며시 일어났어요. 신부는 잠든 신랑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훌쩍 제주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백년 묵은 암여우가 되었어요. 어리석은 것. 내가 여우인 줄도 모르고. 여우는 신랑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으악! 신랑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히히히히, 이제 두 놈 남았다. 여우는 캥캥 소리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최진사 집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딸과 사위가 모두 죽어버렸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백년 묵은 여우 짓일 거야. 그러게 말이야. 아유, 무서워. 나무하러 가던 칠보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칠보는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오늘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칠보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너무 깊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어쩐지 우스스한데 어두워지기 전에 내려가야겠어. 칠보는 서둘러 나무를 하였습니다. 후드득 툭툭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이쿠, 큰일이네. 칠보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산속을 뛰었습니다. 하지만 세찬 빗속을 달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응? 여기가 어디지? 칠보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어느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빗줄기도 더욱 굵어졌어요. 이를 어쩌지? 숲속에서 밤을 지새우게 생겼잖아. 칠보는 깊은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톡탁톡탁, 톡탁톡탁 빗소리에 섞여 어렴풋이 다듬이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휴, 살았다. 칠보는 소리나는 곳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어요. 계세요? 주인 계십니까? 칠보가 소리쳐 불렀어요. 그러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스르르 방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요? 칠보는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부탁이에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저 윗방에서 주무세요. 아, 고맙습니다. 칠보는 꾸벅 인사를 하고 윗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비가 그치고 칠보는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 쓱싹, 쓱싹.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칠보는 깜짝 놀라 잠이 깼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여자가 마당에서 칼을 갈고 있었어요. 여우다! 칠보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치마 밑으로 기다란 꼬리가 보였던 거예요. 여자가 칠보를 노려보았습니다. 괘씸한 녀석, 나를 엿보다니? 살려주세요. 전 아무것도 못 봤어요. 칠보는 겁에 질려 두 손으로 싹싹 빌었습니다. 안 돼. 넌 내 비밀을 알았으니 내가 김진사집 사위를 잡아먹은 뒤에 죽을 줄 알아라. 여우가 문을 막 잠그려고 할 때였습니다. 칠보가 여우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 마지막 소원이니 물 한 동이만 주세요. 곧 죽을 놈이 목이 마르다 이거지? 여우는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물 한 동이를 방 안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때 여우의 꼬리털이 문틈에 끼었어요. 옳지, 여우 털을 뽑아두자. 칠보는 얼른 여우의 꼬리털을 뽑았습니다. 여우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김진사 집에 혼례식이 있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마주 앉아 있을 때였어요. 찬바람이 휙 불더니 촛불이 꺼졌습니다. 다시 촛불을 켰을 때는 신부가 둘이었어요. 신랑이 고함을 쳤습니다. 여우다! 여우가 나타났다! 신랑은 버선발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때마침 김진사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요사스러운 것 같으니 넌 내 손에 잡혔다. 하지만 김진사도 똑같이 생긴 두 딸을 보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내 진짜 딸인지 알 수가 없군. 김진사는 망연히 서서 두 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두 딸은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때였어요. 칠보가 헐레벌떡 신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칠보는 한 신부의 치마 끝이 뜯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못된 여우야! 칠보는 그 신부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는 커다란 암여우로 변하였어요. king, 네가 어떻게? 여우가 칠보를 날카롭게 노려보며 물었어요. 네가 준 물로 흙벽을 적시 허물었지, 허허허. 분하다. 여우는 이내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김진사는 무척 기뻐하였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여우를 어떻게 알아보았나? 칠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김진사가 칠보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자네같이
슬기롭고 용감한 젊은이가 있었다니. 도망간 신랑 대신 내 사위가 되어주게. 나무꾼 칠보는 이렇게 해서 김진사의 예쁜 딸과 결혼하였어요.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